하는 방법은 아그네스를 이용한 제모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결국 레이저도 레이저빛이 들어가서 멜라닌 색소의 에너지가 흡수돼서 그 에너지가 열로 바뀌어서 그 열을 이용해서 모낭, 털뿌리를 열쪽 손상을 줘서 제모를 하는 건데, 그러면 레이저 말고 다른 방식으로 열을 자극을 주면 되죠. 그래서 앞에 그림을 보시면, 자, 털뿌리가 있죠. 그쪽에다가 바늘을 뿍 찌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 깊이에다가 아그네스로 고주파를 열을 강력하게 주면 어떻게 보면 레이저보다 좀 더 강력합니다. 그래서 그 털뿌리를 한 땀 한 땀 제거하는 거죠. 그러면 제모가 되겠죠. 그런데 그럼 처음부터 아그네스로 하면 되지 않냐라고 하지만, 여러 가지 좀 아그네스가 제한상이 있어요. 이거는 레이저를 하게 됐을 때 보통 우리가 뭐 10mm, 15mm로 전체적으로 빵빵빵빵 하면 되게 금방 끝납니다. 뭐 한 1, 2분 내에 끝나죠. 인중만 한다면. 자, 그런데 얼굴은 의사가 한 땀 한 땀 털을 다 찔러야 됩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왜 그러냐면은 얼굴에는 제곱 센티미터당 약 730개의 모낭이 있는데요. 인중만 해도 약 한 2,000개 정도의 모낭이 있고요. 턱 라인 전체로 하면 약 2만 개에서 3만 개 정도의 모낭이 있습니다. 2만 개를 찌를 수 있을까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제가 말했던 모낭수는 모든 털을 말한 겁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큰 굵은 털 말고 솜털, 벨루스 헤어까지 다 포함한 거죠. 다행히 이 굵은 털은 숫자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꺼운 털을 기준으로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인중인 경우에는 약 160개에서 220개 정도의 성모, 굵은 털이 있고요. 턱선은 전체적으로 한 2,000에서 4,000개 정도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쪽 턱 끝으로 한다면 숫자는 더 적어지겠죠. 그래서 보통 턱 끝으로 친다면 약 한 300개 정도의 굵은 털이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 2, 300개 정도면 아그네스로 할 만하죠? 자, 제가 아그네스를 이용해서 한간 정도 많이 치료하는데요. 눈 밑, 눈꺼풀, 이마, 얼굴 전체에 있을 때 제가 많이 할 때는 보통 1,000개 정도 이렇게 샷을 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자체가 다리가 막 떨리게 되는데 어떻게나 1,000개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단, 아까 말했지만 이 얼굴이 전체적으로 1,000개가 있는 것과 이 좁은 부위의 1,000개는 다르죠. 그래서 한꺼번에 다 1,000개를 찌를 수는 없고요. 좀 나누어서 시술을 해야 됩니다. 자, 아그네스로 우리가 시술할 때 또 하나 고려돼야 될 사항이, 이 모발이라는 게 우리 사람은 동물처럼 털 빠짐이 없잖아요. 이 이유가 뭐냐면은 계속 자라는 털이 있고 퇴행기로 가는 털이 있고 뿌리만 남아있고 숨어있는 휴지기 털이 있어요. 보통 이렇게 머리 두피 쪽은 90%가 막 자라는 털, 우리가 보이는 털들이죠. 약 10%가 이제 쉬고 있는 털인데, 이 인중과 턱은 그 생장기 비율이 조금 다릅니다. 인중은 지금 막 자라는 우리 눈에 보이는 생장기 털이 60%, 휴지기가 40%, 턱은 생장기가 20%, 턱은 80%. 즉 인중과 털은 40에서 80%가 좀 숨어있는 털이죠. 우리가 눈에 보이는 털을 제거하더라도 나중에 씨앗만 남은 털이 다시 생장기로 바뀌면 또 자라기 때문에, 즉 휴지기가 있는 부분들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여유를 가지고 시간 텀을 들여서 또 나눠서 천천히 하면 할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눈에 보이는 털 자체는 몇백 개 수준이기 때문에 한 땀 한 땀 의사가 좀 힘들긴 하겠죠. 그래서 한 땀 한 땀 찌르면 됩니다. 이왕 아그네스 나온 김에 조금만 더 깊게 설명드리면요. 이 모낭의 깊이는 사실 좀 다양합니다. 1.5mm, 2mm, 깊이는 3mm까지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아그네스가 다행히 여러 가지 용도에 사용되기 때문에 침 길이가 다양합니다. 제가 주로 사용하는 한관종 때 사용하는 S팁은 길이가 1.2mm 사용해 볼 수는 있는데 약간 짧은 감이 없지 않아 있죠. 그래서 보통은 SLTB라고 해서 한관종 중에 큰 병변을 치료할 때는 1.5mm 깊이 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1.5mm 깊이의 SL팁을 사용하게 되고요. 상황에 따라서 아주 깊게 위치한 좀 치료에 저항하는 경우에는 5mm 깊이까지 팁이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그 깊이에 따라서 적절한 바늘 깊이를 설정해 주실 겁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럼 흰털 제거할 때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어본다면, 자, 한번 보시죠. 우리가 흰털이 있다고 해서 모든 털이 흰털은 아니죠. 그래서 1차적으로는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755나노미터 또는 1064 파장대 롱펄스를 이용해서 전체적으로 제모를 해서, 일단 검은 털이라도 먼저 제거하는 게 좋습니다. 레이저로 하면 되게 쉽게 제거가 되잖아요. 왜냐하면 검은 털을 하나하나 찔러서 아그네스로 하는 건 너무 좀 번거롭죠. 그래서 일단은 큰 털은 제거하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게 얼굴에 있는 요 털이 전부 다 흰 털이 아니었잖아요. 그 숫자가 더 적어지겠죠. 더 쉬워집니다. 자, 그 이후에 남아있는 흰 털은 한 땀 한 땀 이제 아그네스를 이용하면 되는데, 옆에 한번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이 털이라는 게 딱 수직으로 있지 않죠. 약간 사선이 있기 때문에 이 찌를 때 그 털 방향에 맞추어서 바늘을 찔러야 됩니다.
바늘 끝이 털뿌리에 딱 위치하고 있죠. 고주파를 발사하면 부분이 빨갛게 뜨거워지죠. 그러면 당연히 모낭 뿌리가 열쪽 손상에 의해서 파괴가 되겠죠. 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적절하게 잘 제거가 됐을 때는 아그네스를 하고 핀셋으로 제가 이걸 쑥 당겼을 때 쑥 쉽게 빠집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가 실수를 해서 사선 반대 방향으로 엉뚱하게 찌르면 바늘 끝이 들어가는 입구는 똑같은데 바늘 끝이 털뿌리의 반대 방향 옆으로 꼭 X자 형태로 다른 쪽으로 가 있겠죠. 그러면 내가 찔러서 뭐 한 것 같지만 핀셋으로 털을 뽑으면 안 뽑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의사 입장에서는 아그네스에 좀 익숙한 선생님이 한 땀 한 땀 해야 되고 털 방향 고려해야 되고 고주파가 나가는 시간을 조절하면 꾹 나가는 시간을 조절하면 열 생기는 구역 면적을 좀 조절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 땀 한 땀 치료한다면 치료가 잘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흰털 제모를 아그네스로 이용해서 제모를 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은 드렸는데요. 자,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그네스로만 다는 것이 아니라 1차적으로는 해당 부분에 있는 검은 털은 일반적인 롱펄스 레이저를 해서 제거하고 그 남아있는 일부 병변은 아그네스를 이용해서 제거를 하면 치료가 아주 잘 됩니다. 그래서 흰털, 나 너무 늦었구나 이렇게 포기만 하지 마시고 흰털이 너무 불편하고 내가 나이 들어 보인다 하면 아그네스로 치료하시면 쉽게 제거할 수 있을 겁니다. 이상 여러분의 피부과 전문의 닥터 펠프스 유동기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